여러분, 석탄마저 폭등한다. 그래서 이것 쇼크 터진다.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가 아니라 이제는요, 오일 쇼크보다 더 확장된 에너지 쇼크가 터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원유가 있죠. 가스가 있죠. 석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 가장 싸다는 석탄마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의 원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업이나 혹은 신재생에너지나 혹은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사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오는 게 도매 가격입니다. 그렇게 사와서 발전공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사와서 이제 국민에게 전 가구에다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오는 가격이 전력 도매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전력 도매 가격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164%나 늘어난 거예요. 164%. 164%면 여러분 2.6배나 올랐다는 거잖아요. 2배하고도 0.6배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에너지 쇼크가 오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 쇼크가. 지금 당장은 이 가격을 한전도 부담을 하고 발전 공기업도 부담을 하면서 당장 쇼크는 없겠지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대란이란 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력 대란이 확대 발전이 되면 에너지 쇼크, 그 충격적인 사실도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21년 1월만 하더라도요. 이게 전력 도매 가격이 그나마 좀 쌌어요. 보시다시피 80원이 안 됐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지금은 킬로와트 시당 202.11원입니다. 202.11원. 야, 이게 여러분 202.11원이면 킬로와트 시당 지난해 10월에 킬로와트 시당 100을 넘긴 이후로 말입니다. 작년 10월인가요?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100을 넘겼었죠. 100을 넘겼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197.32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올 4월에는 202.11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이 봄이에요. 봄. 전력 사용이 굉장히 적을 때입니다. 난방도 덜하고 전기사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말입니다. 2001년 집계 이후 최고라는 거예요. 2012년에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력 도매 가격이 200원이 킬로와트 시당 200원이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혹석이나 혹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5월이니까. 그런데도 전력 도매 가격이 2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에너지 쇼크의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에너지 쇼크.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원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이게 유가만 올라가고 말거든요. 가스도 좀 따라 올라가긴 하지만 유가처럼 다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가스도 따라가고 무연탄이나 유연탄도 따라갑니다.
무연탄이나 유연탄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킬리만탄산 유연탄 기준으로 톤당 가격 보세요. 가격. 2022년 5월 6일 기준으로 톤당 말입니다. 199.4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년에 88.98달러 대비하면 124%가 올랐습니다. 124%. 호주산 유연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톤당 108.35달러에서 503.94달러로 36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이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석탄 발전소를 돌려서 발전 단가를 낮추어 왔는데,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석탄 발전소의 어떤 도매 가격도 늘어나는 거고, LNG 발전소의 도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뭐 원유를 중심으로 한 발전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력을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이게 결국 복합 위기가 지금 터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지금 올여름에도 많이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이 더웠을 때 여러분, 과연 이 여름철 피크를 버텨낼 수 있을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최대 공급 능력 대비 공급 예비율이 2021년에는요 4.2에서 9.1까지 떨어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 쇼크가 터질 뿐 봤습니다. 터질 뿐. 이게 문재인 정부 오랫동안 지금 공급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작년이 4.2까지 예비율이 또 공급 예비율이 떨어졌었으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가격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가격까지 올라가면 한전이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전이 괜찮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한전 이대로 가면 올해 예상 적자가 뭐 5조가 되니 7조가 되니 10조가 되니 15조가 되니 뭐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적자가 오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전이 말입니다, 디폴트에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에 관련돼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질 거예요. 원자재,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공급 예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여기에다가 한전에 대한 경영 수지도 문제가 있죠. 이게 한꺼번에 터진다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제가 에너지 쇼크라고 다른 거예요. 오일 쇼크보다 에너지 쇼크는 한 단계 더 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권사들이 전망하는 대로 올해 한전의 적자가 17조 4,723억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게 채권 발행이 제대로 될까요? 아마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가지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측들이 거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쇼크도 그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에너지 쇼크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의 전력을 뭐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전력을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것, 이게 에너지 쇼크거든요. 그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가 점점 무르익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솔직히 굉장히 걱정입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내서 일부러 걱정을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기자생활 한 30년 한 경험하고요. 또 제가 겸임교수까지 했었잖아요. 시간 강사부터. 교수도 한 2년 했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제가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합쳐서 제가 예측해 보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쇼크가 만약에 터지면요. 이게 단계적 전력 배급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이미 에너지 쇼크거든요. 그런 쇼크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에너지 쇼크가 터지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심지어 배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쇼크는 우리 가정생활에도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결국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쇼크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두렵습니다.